마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이리오는 조금 쓰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얘가 초기 진입 장벽이 정말 높습니다. 맨 처음에 앞에 것들은 그냥 이블스나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꽂으면 쓸 수 있어요, PC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하나의 이베디드 PC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그냥 PC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PC고 안에 OS가 리눅스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부팅 시간이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스펙이 높아요. 센서도 수십 개를 쓸 수가 있고, 안에 내가 FPGA 코드를 해서 그런 것도 다 건드릴 수 있는데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여튼 얘는 제일 스펙이 좋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회용으로 쓰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밖에 나중에 나가서 뭐 이메디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 졸업작품에 내 혼신의 3년을 담은 2년을 담은 졸업작품을 만들겠다, 그럼 이런 것도 꽤 쓸만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졸업작품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정말 동방 요정으로 불릴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거 꽤 할만했었어요. 재밌어요. 그러고 살면 언제가 더 있어. 요거는 이제 랩뷰라는 코드입니다. 아까 EV3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얘도 그래픽 기반의 언어예요. 그래픽 기반의 언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자면은, 코딩을 이제 텍스트 언어라고 하고 얘는 그래픽 언어라고 하는데, 얘도 안에 속 다 까보면은 텍스트 언어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쉽게 그래픽으로 바꿔놓은 거고, 그 그래픽 모듈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좀 더 응용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랩뷰의 좀 강점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상급 레벨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 NR이라는 회사 자체가 계측기에 좀 특화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있는 좀 저희는 이제 전장 쪽이다 보다 중요한 게, 데이터가 잘못 들어오면은 그게 사고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정적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또 가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강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이 NI 랩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다다음 주였나요? 3주였나 2주였나 그때 두 번째 세미나를 할 때는 이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경기장에서 왼쪽 샘플 로봇을 실제로 데모를 돌려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전 경기장인데다가 이 데모를 꾸미느라 부품을 다 띄워가지고 못 돌리는데, 저도 지금 저기에 대해서 센서 안정을 하나도 못 해놨습니다. 좀 급하게 만드느라. 그래서 얘도 가끔씩 센서라는 게 흔히 말하는 튕겨요. 이상한 데이터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필터를 해줘야 되는데, 그 필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좀 쉽게 지원되는 게 이 랩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참고로 얘는 유료지만 저희 이제 학생들에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무료 기본 이제 설치하고 회원가입만 하시면은 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원가입은 이제 러블 카페에다 한다고 해서 늘려주지 않아요. NI 사이트에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포맷했다가 다시 깔면은 유효기간 연장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교에 라이센스 있는지 모르고 열심히 PC만 한 달에 한 번 간격으로 포맷을 좀 했었었는데, 덕분에 랩뷰는 좀 잘 설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얘가 하드웨어가 정말 스펙이 짱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 설명만 1번부터 19번까지 있어요. 이거 다 하면 20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점만 빨간색으로 줄을 쳐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아무 코텍스 9인데 리눅스가 안에 밑에 OS가 깔려있어요. 그래서 PC처럼 램도 있고 플래시 메모리도 있고 뭐 FPGA 로직, PC나 FPGA 로직이 없겠죠. FPGA 로직도 짤 수 있고 그게 있는데, 일단은 요거 이용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아웃풋에 대한 LED 4개, 그리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사용자 버튼 하나. 이 사용자 정의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대회 때 이 버튼 눌러가지고 로봇을 굴리게 될 거예요. 마이리오 쓰시는 분들 가장 크게 하시는 실수가 프로그램 그냥 다운로드 해놓고 그냥 프로그램 실행을 시켜놔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는 로봇을 껐다 키게 합니다. 왜냐? 안에 무선 통신을 하고 있을지 뭘 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애들이 껐다 켰는데 프로그램 100% 안 해놨어요. 미친듯이 사용자의 정의 버튼을 눌러도 프로그램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껐다 프로그램을 배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배포한 거에 대해서 껐다 켜도 사용자 정의 버튼을 눌렀을 때 불러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써주셔야 돼요. 프로그램 배포에 대한 방법도 다 카페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 2개, 34개 핀에도 뭐 디지털 IO 가인 40개, 10개 아날로그 채널 스테레오,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가속도구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은 이 가속도구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볼 수 있는 메인 프로그램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써보실 때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강조할 점은, 얘는 아날로그 센서 데이터를 10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DIO를 총 40개. 센서만 포함하면 50개를 받아올 수가 있죠. 그래서 센서를 가장 많이 제어를 하고 싶으면은 요
마이너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로봇을 제어할 때 센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치라든지 로봇의 포지션 제어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센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정보량도 많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처리 속도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속도에 관해서는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 프로세서인데 센서를 너무 많이 쓰면 과잉 정보량이라고 하죠. 프로그램 짤 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 유아드 통신 기능, SPI 통신, I2C, 그리고 PWM 파일이 100kHz까지 나간다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실제로 대회 나올 때 I2C까지만 쓸 수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I2C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 제어기 자체에서 전원이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3.3V, 5V, 15V, 그리고 자동 자각으로 마이너스 15V. 마이너스 15V를 쓸게 될 때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거의 다 3.3이나 5V, 15V를 이용해서 많이들 사용하세요. 근데 이 15V 가지고 이제 테트리스 모터를 돌릴 수 있느냐?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전류가 딸려요, 전류량이. 얘가 200mA, 500mA까지 지원을 하고 이 테트리스 모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8A까지 먹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전원으로 테트리스 모터를 연결하고 내가 제어를 했다. 근데 모터가 굴러가면 바로 마일류 전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테트리스 모터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15V하고는 같이 물려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전원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전원 보는 법 확실하게 알게 되면 이제 전류 소비량을 보는 법을 좀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소비량은 어느 정도고 얘는 어디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소비량이 넘어가게 되면은 전압이 훅 떨어지면서 장비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너무 보호기가 내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원을 6V에서 16V 사이로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꾸며온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V 배터리 이용해서 마이류에다 전원 넣어줬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하드웨어는 넘어가고 랩뷰에 대해서 이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랩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그리고 구조, 이벤트 핸들링, 표준 함수들에 대해서 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비실시간 분석 및 제어, 신호 처리, 분석한 필터, 복합 수학,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좀 깨지게 배우실 PID, 제어공학, 비전, 모션 이런 거에 대한 함수들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참 좋아요. 이거 수업 시간에 쓰는 요즘 수업 시간에 이거 왜 배우나 싶은 거 있죠? 그거 다 여기 나옵니다. 나 도대체 PID 왜 배우는지 모르겠었는데 요즘 정말 머리 깨지게 많이 쓰고 있어요. PID. 제어공학 때 많이 좀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UI 보시면은 되게 간단하게 꾸며져 있죠? 근데 이거 나중에 제가 분석해드리자면은 여기서 지금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요것만 해도 소속하다 10줄에서 20줄 넘어가는 함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스펙트럼 매니저부터 해주는 겁니다. 분석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는 이제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쓰겠다라는 거를 그냥 3개의 아이콘으로 간단하게 꾸며버린 거를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나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머리에 스케치한 대로 알고리즘적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 빠른 시간 내로. 이거 시연으로 구현하려면 조금 많이 힘듭니다. 수식도 해야 되지, 분석도 해줘야 되지,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메모장이나 엑셀에다 저장도 해줘야 되지. 나중에 짜보면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건지. 자, 그리고 VA 3가지의 구성 요소입니다. 랩뷰 쓰실 때는 이 2가지 창만 기억하셔도 돼요. 프론트 패널이다,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프론트 패널은 쉽게 말해서 인터페이스 창입니다. 여러분들과 저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죠. 근데 뭔가 주고받는 건 없죠. 그냥 얼굴 대 얼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눈, 코입 달려있고 말하는 거 아웃풋에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얘는 제어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게 돌아가고 있다, 아니면 나는 너를 조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어적인 측면, 그런 창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프론트 패널이에요. 그래서 VI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고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출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콘 커넥터, 펜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VI라고 되어 있죠. 랩뷰는 좀 편한 점이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다 VI로 만들어서 내가 함수처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콘 펜이라는 거는 랩뷰는 그래픽 기반의 언어다 보니까 그 와이어링을 해주죠. 플러스에 지금 이렇게 노드에 A라는 함수가 들어가고 P라는 노드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노드에 연결되는 창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나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동시에 연산하는 프로그램이야 라고 이렇게 아이콘도 다 꾸미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나중에 학교에 도서관에 가면 랩뷰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손혜영 씨 저자인데 그 랩뷰의 정석이라는 책 보면은 랩뷰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을 꼭 읽어보세요. 랩뷰는 한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그 정도만 신고하면 적어도 이 정도 대회를 수행하는 데는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수업 공부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블록 다이어그램. 블록 다이어그램은 아까 C코드처럼 이제 코딩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C언어나 코딩 내용들은 다 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좀 많이 더러워져요. 나중에 보면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 서브 VI라고 하는데 이 VI화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약하자면은 얘는 인터페이스 창, 프론트 패널은 블록 다이어그램은 코딩 창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로 자 요거 아까 봤던 내용하고 똑같죠? 프리즘하고 봤을 때 테트리스 마이비오를 이제 MXP A랑 B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왼쪽 커넥터라고 할게요. 편하게 그게 좀 더 알아들기 쉽으니까 왼쪽 커넥터에다가 I2C 통신용 컨트롤 보드를 하나 끼워주게 됩니다. 요거 없으시면 그냥 해버리셔도 돼요. 이런 걸 해주는 건 이제 여러분들 다른 센서도 쓰고 좀 더 편하게 연결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EXT-RC 보드라는 걸 이용해서 테트리스 모터 컨트롤러와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이테크닉 모터 컨트롤러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내용들은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데이터 케이블 웹을 이용해서 네이지 체인으로 해서 하나, 둘, 총 4개까지의 컨트롤러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컨트롤러를 2개를 쓰게 되면은 총 8개의 모터 컨트롤러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PSD 센서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센서도 디지털 센서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만 받았어요. 터치도 온, 오픈, 논리 로직이죠.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걔도 디지털 센서예요. 나중에 뭐 엣지 길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연산해서 받아온다라고 좀 길게 설명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날로그 센서입니다.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차이점들은 모른다.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차이를 모른다. 내가 3분 이내로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모른다. 그럼 다 알고 있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 계속 쓰겠습니다. 디지털은 이산적인 데이터, 아날로그는 연속 데이터, 자연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자연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얘도 이제 확인할 게 뭐냐? 전압 4.5V에서 5.5V 마이너에서 아까 5V 나오는 거 있었죠. 그래서 얘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아날로그 센서 같은 것들은 데이터 시트를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시트 나 못 찾겠다. 그러면은 항상 구매하신 센서의 이름을 구글에 치세요. 요즘 진짜 네이버보다 구글이 수반합니다. 제가 구글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구글 들어가시려면 GP2Y0A11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게 될 센서를 이름을 넣게 되면은 데이터 시트가 쭈르륵 뜨게 됩니다. 그럼 그 데이터 시트 들어가 보시면은 센서의 거리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0부터 10cm 범위만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딱 잘라서 여기 촘촘하게 나눠요. 그럼 밑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거리고 왼쪽 보시면은 여기 전압이죠.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이 전압량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0cm에 있다. 그러면 전압이 한 2.3V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 좀 멀리 있는 거 보고 싶어. 60cm. 그러면 한 0.6V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아날로그 데이터를 수집하느냐? 센서에서 나오고 있는 변화된 전압값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 시트를 보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데이터가 3V야 아니면 1.5V야. 그러면 그 1.5V일 때는 너가 몇 cm로 표현을 해라 라고 프로그램을 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마이오를 쓰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맨 처음 USB 연결을 똑 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뜨게 돼요. 마이오 USB 모니터.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랩뷰로 바로 가는 기능이 있고 런치드 IO 모니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런치드 IO 모니터가 앞선에 설명드렸던 이제 시리얼 모니터 기능 그리고 EV3 하드웨어 페이지 기능과 같은 기능입니다. 그 대신 얘가 좀 더 강화된 점이 뭐냐면은 얘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센서 데이터를 받아와 보거나 아니면 I2C 통신 포트를 이제 연결해서 써본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IO를 해본다든지 그래서 프로그램 없이도 그냥 연결된 상태에서 바로 데이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 지금 몇 번 센서에 어떤 게 물려있고 전압이 몇 볼트가 들어오고 있다더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랩뷰 마이오를 쓸 때 가장 손쉽게 센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USB 통신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뭐 와이파이나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마이뷰를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마이비에 이제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어도 자동적으로 뜨게 되는 거예요. 자, 런치다 아이오 모니터 떴죠? 그러면 저도 이제 들어가서 맨 처음에 지금 내가 물려있는 마이비가 어떤 놈이냐 라고 뜨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USB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말고 USB 클릭. 그러면은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가 있고 아날로그 디지털 PWM I2C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는 아날로그에 물렸기 때문에 디지털 기능 잠깐만 보여만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 아날로그로 들어가서 지금 저는 커넥터 C에다 물려놨습니다. A, B, C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상세하게 A, B, C 있다라고만 알아두세요. C로 넘어가야 되면 이렇게 창이 변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데이터 수정 기능을 보여줘요. 그럼 저는 지금 아날로그 연관에 데이터를 물려놨습니다. 자, 데이터가 엄청 지저분하게 들어오죠. 지금 한 0.1211 이렇게 들어오죠. 이게 실제로 저희가 받고 있는 실제 아날로그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제 저기서 이제 이 노이즈 같은 거를 흔히들 노이즈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건 지금 현재 이 범위를 추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범위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데 0.1V가 계속 떨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센서 필터링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실제로 짜게 되면은 자, 일단은 제가 먼저 손을 앞에 가져다 드릴게요. 자, 센서가 지금 여기 붙어 있는데 손을 앞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전압이 레벨이 변했죠. 2V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압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까워지면 이제 전압이 툭 떨어질 거고. 왜냐? 내가 감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슬슬슬슬 몰리면서록 자, 점점 전압이 떨어지죠. 그리고 다시 가까이 오면 전압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아무런 프로그램을 짜지 않아도 현재 어느 정도 추이의 거리에 따라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있더라. 그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잡고 해서 지금 제가 되게 센서 DEQ 쪽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이거 알려주는 이유는 대회장에 가서 꼭 튜닝 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장비마다 지금 튜닝 쪽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대회장에서 튜닝 못하면 학교에서 3일을 날을 새든 4일을 날을 새든 의미가 없어집니다. 튜닝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 기능으로 보는 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이 익스프레스 VR이라는 걸 사용해서 돌리는 거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 앞에서만 설명을 하고 실습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크하는 모터, 아까 봤던 거죠. 이 모터 똑같이 이용해서 이 예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랩표 쓰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만한 게 얘도 하나의 라이브러리입니다. 아까 프리즘 라이브러리 추가해줬죠. 랩표 쓰시는 분들도 이 라이브러리를 넣어줘야 돼요. 스테이스 모터 컨트롤러 라이브러리 걔를 넣어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는 지금 모터가 컨트롤러 몇 번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A 포트냐 B 포트냐 그런 거 쭉 설정해주고 모터 파워 설정 시간초 몇 초 동안 돌아라 그 다음에 멈춰라 라는 걸 세팅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지금 주석이 하나도 안 달려있죠. 제가 아침에 이제 프로그램 옛날에 구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 신형으로 바꾸느라 조금 주석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상세 내용은 노벨 코리아 카페 강좌, 라디오 강좌, 테트리스 DC 모터 제어 참조로 아는 거 들어가시면은 이 예제 코드 이거 다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다가 모르겠다 하시면 예제 코드 보고 그냥 그거 바로 실행시켜 보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은 Q&A에 올려주세요. 사진이랑 같이 꼭 그냥 말로만 써놓으시는 분 있는데 저 그러면 진짜 말로만 써놓은 분들은 제가 봐도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거든. 꼭 사진을 올려주세요. 자,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리오는 항상 프로젝트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VI라는 게 있고 이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마이리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는 항상 프로젝트를 열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로 들어가야지 이 프로젝트 자체에서 장비를 잡아주고 VI를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VI로만 들어가게 되면은 나 지금 어떤 장비에 물려있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너 그냥 하지마. 놔버립니다. 자, 그 차이 좀 보여드릴게요. 살짝. 제가 그냥 VI 열었죠. 이렇게 살짝 프로그램이 열릴 때 지품이 참 뻘쭘하더라고요. VI 열었을 때 여기 상단 보시면은 실행 파일이 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누르면은 뭔 말인지 모르 에러가 뜨게 되는데 그냥 지금 제대로 안 열렸다, 타겟이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에러 찾을 때 렉부 쓰실 분들은 에러 여기 누르시면은 에러 리스트 이용해서 더블 클릭 누르면은 어디에 에러가 떴다라고 알게 됩니다. 자, 프로젝트를 열어주게 되고 프로젝트 열게 되면은 여기서 우클릭 통해서 장비 연결 해주시면 돼요. 이게 더 편하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에서 컴퓨터 기반에서 VI를 제어를 할 수가 있고 마이리오는 기반에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프로그램은 항상 이 마이리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프로그램이 마이리오 안에서 제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VI를 다 내 컴퓨터에서 생성해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은 다 마이리오가 아니라 PC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PC의 제어 성능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이리오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마이리오에 있는 VI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실행하게 되면은 아까랑 똑같은 창이 뜨게 돼요. 자, 랩뷰의 강점은 정말 큰 강점은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짜기 쉽다는 점도 있는데 제일 큰 장점은 내가 지금 어떻게 돌고 있는지 내 눈앞에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내가 프로그램 짜서 돌리고 있을 때 내 눈에 보이면서 내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처리가 되고 있다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지금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고 아니면 내가 색상을 입었는데 이게 빨간색인지 검은색인지 파란색인지 나는 구분이 안 돼. 근데 얘는 지금 빨간색으로 딱 튀어서 보여줘요. 내가 프로그램을 짜놓으면은. 그래서 그만큼 내가 쉽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죠. 제가 지금 이거 진짜 간단하게 바로 짜볼게요. 구조에 들어가시면은 와일러프 이렇게 하나 띡 넣고 클릭 상수. 자, 마이리오를 쓰게 되면 이 마이리오 익스프레스 VI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익스프레스 VI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로우 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하나하나 다 짜줘야 되는 거예요. 통신 열고 센서 받아올 포트 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 받아올 거냐면 데이터 형별 다 지정해주고 그러면서 손가락이 3개 접혔죠. 그럼 3개의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익스프레스 VI라는 거는 그냥 이 하나의 VI 안에 다 때려 넣은 거예요. 너 뭐 할 건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날로그 인. 전 아날로그 데이터를 받아올 거죠. 이렇게 하나 뚝 내려놓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채널 몇 번에 어떤 이름으로 만들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채널 C번에 나는 0번에 연결한 걸 받아올 거야.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냥 채널만 설정해주면. 그럼 이제 여기서 나 이거 처리 속도 빠르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뷰 코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방금 저 익스프레스 VI가 코딩한 창을 다 띄워줍니다. 요거 카피해서 붙여놓으면 이 프로그램 그대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코드 프로그램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K 누르게 되고 자, 타이밍이 필요하겠죠. 와일루프 들어가니까 와일루프 같은 거에다 이제 시간초 왜 넣느냐 하시는 분들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 만약에 이 와일루프 아니고 C 언어든 어떤 언어든 똑같습니다. 와일루프 안에 이 타임 시간 제한 함수가 없으면은 이 와일루프 자체는 내 CPU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처리 속도를 동원해서 다 돌리게 됩니다. 그럼 나는 그냥 데이터를 1초에 10번씩만 가져오면 돼요. 그럼 100ms로만 지정해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딜레이가 없다. 그럼 얘는 자기 CPU에 있는 모든 성능을 이용해서 몇만 번을 수행할지 모릅니다. 1초에 몇십 번이든 몇만 번이든 내 CPU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모든 리소스를 낭비를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낭비를 막고자 이런 딜레이를 넣어주는 겁니다. 너는 그냥 10번만 시행하면 돼. 1초에 1000번씩만 받아와. 자, 그리고 클릭해서 그래프에서 예품 그래프, 그래프가 아니죠. 차트. 예품 차트. 얘기해주면 프로그램은 끝난 겁니다. 이대로 실행. 누르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이 떴죠. 저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안 했는데 살짝 마음이 아프네요. 저장 좀 해놓고 했었어야 했는데. 자, 그럼 아까 짰던 프로그램을 지금도 이제 지금 제가 한 1, 2분 안 걸렸죠. 설명하면서 해도 이렇게 간단하게 드래그 매번 톡톡톡 하면서 짤 수 있는 게 이 랩뷰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요 모터 컨트롤이죠. 자, 이제 모터 쓰실 때는 여러분들 주의할 설정이 있는데
제가 아까 제어기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트리스 모터 컨트롤러가 있고 하이테크닉 모터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어기 각각에 맞는 VI를 둘 다 설치해 주셔야 되고 설치 방법은 카페에 올라가면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카페 하는데 카페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저한테 정말 전화가 많이 와요. 메일도 많이 오고 이렇게 인기가 넘쳤던 적이 없는데 대회 기간만 되면은 모든 인기가 미쳐 널뛰니다.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인기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 인간을 끊어버려야지 하고 끊어버려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올려주셔야지 내가 지금 질문하려는 내용이 여기 글에 있네? 그럼 난 이걸 참고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해놓고 공개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제가 10번을 대답하게 되면은 첫 번째 사람은 잘해줍니다. 근데 10번째 사람은 그냥 점 하나 치고 보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의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저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는 질문들을 먼저 저희가 게시판에 올려놓는다. 강좌에다가. 그냥 그거 보고 따라하시고 나 여기서 좀 더 세부적인 게 필요해요. 아니면 이것만으로 난 좀 부족해. 그럼 이제 Q&A에다 올려주시면은 제가 거기다가 며칠 이내로 답을 드려요. 참고로 저 다음 주에는 답변 못 드립니다. 예비군이에요. 저 다음 주에는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어린이날이라 쉬죠. 그냥 쉬고 수목금 나라로 팔려갑니다. 올해가 마지막 차이긴 한데 작년에 제껴가지고 올해 2번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엔 연락이 안 될 겁니다. 자, 일단 농담 좀 하고 넘어갔고요. 자, 이제 왼쪽에 이제 테트리스 모터에 대한 VI 그리고 오른쪽에 하이테크닉 모터에 대한 VI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내가 하이테크닉 검은색 모터 컨트롤러 쓴다 할 때는 이걸로 그리고 나는 좀 삐까삐까해서 비싸 보이는 컨트롤러 쓴다 할 때는 이 VI를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혼용해서 쓰실 수는 있는데 그 대신에 뭐 채널은 A 채널, B 채널 확실하게 나눠 주셔야 돼요. 네, 여기서 Y를 이용할 때 안내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실행을 누르게 되면은 똑같이 돌겠죠, 얘도. 자, 얘는 진짜 간단하게 돌고 끝날 거예요. 제가 그냥 모터를 포지션 모드로 해서 1초 동안 1440이라는 앵구도 이동을 해라. 그럼 여기서 180이라는 숫자는 뭐냐? 이거는 이제 초당 회전 속도예요. 180으로 해놓으면 1초 동안 180도만 도는 거고 그러면 계산해보면은 얘는 2초 동안 1440을 회전하게 되는 건데 1초는 그냥 가만히 정지를 했다가 브레이크를 걸겠죠. 지금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그냥 한 개로 흘려드리시면 돼요. 나중에 이해 좀 됐을 때 저게 저 뜻이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치 부모님이 나중에 공부해야지 먹고 살기 쉽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파워 모드. 파워 모드는 아까보다 더 프로그램이 간단하죠. 지금 이것도 제가 정리를 안 해서 좀 프로그램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레뷰는 이제 코딩을 할 때 가장 이제 지금은 그냥 한 기로 흘려드리시면 돼요. 상태 머신이라는 걸 이용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여러 방향수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제어 모드일 때 어떤 케이스를 돌리겠다라는 이런 상태 머신. 요 상태 머신이 좀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선들을 어떻게 최대한 간소화를 할 거냐. 내가 바꿔야 될 데이터들이 중복돼서 바꿔야 될 데이터를 중복해서 여러 번 쓰겠느냐 아니면 하나로 통일해서 일괄적으로 바꿔버리겠느냐. 그게 랩뷰의 코드를 간소화할 수 있는 팁입니다. 요거는 어디 가서 돈 주도 못 배워요.